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소라입니다. 지난 네 번째 시간에서는 선거 전략과 전술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후보자의 스케줄 관리와 이미지 전략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힘TV 시즌 24 마이리틀 당선증 5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사정책연구소 공감의 안필용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필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5번째 게스트로는 이분 모셔봤는데요.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세종 전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민들레 의료사협 이사장 조세종입니다. 민들레 의료사협은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 병원으로요. 의원, 한의원,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스스로의 그 재원을 모아서 그렇게 활동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가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서 일반 시민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원들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일반 시민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그 진료를 받는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조합원이 되면 되거든요. 그럼 일반 시민이나 조합원이나 병원비는 똑같이 내는 건가요? 의료 수가가 적용되는 부분은 함부로 그거를 싸게 깎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비보험되는 부분들, 뭐 한약 첩약이라든가, 예. 뭐 치과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뭐 5%나 10%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만 원을 내면 평생 이렇게 그거 혼자가 아니라 식구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연히 나와주신 거겠죠? 오랫동안 사회연대 경제 이 분야에 있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광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민들의 그 필요한 부분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저희 마을까지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돌봄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 경제를 가지고 기본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방송이 모쪼록 이제 설린이인 우리 이사장님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그 실행 계획에 해당되는 후보자의 스케줄과 이미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거 기간에 굉장히 많은 행사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걸 막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걸 따라다니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스케줄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스케줄의 노예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바쁜데 실속을 까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그렇게 되겠네요. 일정에 대한 확답은 늘 전체적인 선거 전략의 틀 안에서 그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선거를 나가신다고 하시니 네. 주변에서도 혹시 많이 불러주시나요? 그 당내 행사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불러주시는 지역에 여러 모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제가 필요한 세미나라든지 그런 뭐 포럼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두 번째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지역의 행사나 그 모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 식사를 한다든가 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그리고 이게 뭐 세종에서 대전 오면 차가 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차가 밀려가지고 다음 스케줄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자의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 스케줄을 짜는 목적이 결국에는 한정된 시간에 후보자가 그 유권자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건지 이런 것들을 그 전략과 연결해야 후보자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가 이제 조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어요. 이사장님도 좀 꺼려지시는 일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필요하다면 반드시 후보자가 가도록 이걸 추진시키는 그 추진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정 담당자는 어쨌든 후보를 그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정을 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선거 캠프를 꾸리시고 일정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따로 있나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 역할을 담당해줍니다. 머릿속으로는 뭐 가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옆에서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저는 뭐 그렇게 갔다 오면서 또 굉장히 잘 갔다 이런 분들 정말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다라는 걸 느끼고 이렇게 돌아오면 하루가 다 편안해집니다. 경쟁상 관계에 있는 그 후보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사장님 아시죠? 아니, 정확합니다. 거기 가는 게 굉장히 꺼려지거든요. 근데 가보면 사실은 그분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후보가 있지만 후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평하게 또 대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할을 잘하면 나의 지지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은 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누가 옆에서 가도록 이렇게 힘을 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발걸음이 가벼워지겠죠. 선거 기간 전체에 그 큰 흐름에 따라서 스케줄을 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를 마스터 스케줄이라고 하고요. 이걸 아주 세분화시켜서 일 단위로 짜는 거를 그 스케줄 메모라고 하거든요. 출판 기념회는 거의 대부분 그 세를 그 과시하거나 아니면 그 후원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출판 기념회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출마 기자회견을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나의 메시지가 가장 잘 먹힐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은 전체 마스터 스케줄 안에서 나의 강점을 살려주는 일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나머지를 짜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직을 정비해야 되니까 나의 우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스케줄은 그런 우군들을 만나는 스케줄을 주로 잡아서 나의 그 조직을 만드는 과정들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이 이제 웬만큼 만들어지면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니까 그 알리는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약간 지지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후보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그 사람들에게 저 후보가 될 것 같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심리가 약간 바뀌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기별로 그 스케줄을 좀 구조하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 메모는 일정표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 단위로 이렇게 그 이제 시간 단위로 어떤 행사가 있고 그리고 그 행사의 주체는 누구고 그리고 그 행사의 내용은 뭔지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갖고 다니게 되는데 이게 자꾸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담겨 있거나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챙기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Shining through my eyes, the world is crying out